자, 이어서 안내해드리면, 자, 이 헤드가 가장 큰 이 클럽을 드라이버라고 하죠. 그래서 이 드라이버는 요즘에 나오는 드라이버의 이 헤드는 이 헤드의 최적이 한 460cc 정도가 규정이다 보니까 최대 최적이 460cc짜리로 많이 나오고, 남자분들이 쓰는 평균적인 이 드라이버 헤드의 그 샤프트 길이는 뭐 장타대회에 나와 있는 선수들이야 뭐 48인치, 49인치 막 이렇게 쓰지만, 일반적인 것들은 45인치나 45.5인치가 남자분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43인치, 44인치의 남자들 거보다는 한 요만큼 정도 짧은 드라이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드라이버의 경우에 그래도 이걸 휘두르더라도 이 드라이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간략히 정의하면, 원래 드라이버를 과거에 뭐라고 불렀냐면 우드 1번이라고 불렀고요. 그 밑에는 우드 2번, 우드 3번, 뭐 4번 우드, 5번 우드에서 우드가 과거에는 5자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의 것들을 다 우드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초창기에 이 드라이버의 헤드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나무 토막의 페이스에다가 철판을 붙여서 피스를 박아서 철판을 붙인 그런 형태의 전통적인 드라이버 헤드들이 나무로 제작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드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에도 우드긴 했지만 뭐 1번 우드, 뭐 2번 우드, 3번 우드, 4번 우드, 5번 우드라고 할지라도 클럽별로 각각의 명칭을 따로 불렀던 게, 1번 우드가 드라이버고 2번 우드는 브러쉬, 3번 우드가 스푼, 4번 우드가 버피, 5번 우드가 크리크라는 명칭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987년도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테일러메이드라는 회사에서 최초로 이런 형태의 스틸 형태로 제작되어 있는 드라이버의 헤드를 최초로 이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테일러메이드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아는 대로 아디다스의 소속이 아니었던 그냥 골프 용품 업체로서의 테일러메이드사가 있었는데, 그 테일러메이드사를 나중에 아디다스에서 인수인계해서 그 골프 쪽에 사업을 하는 게 테일러메이드가 이후에 아디다스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테일러메이드사에서 87년도에 최초로 만든 이 스틸로 된 헤드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근데 초창기에 나무로 되어 있던 그런 드라이버를 치던 프로들한테 스틸로 만든 헤드를 제작을 해서 써보라고 추천을 했더니, 선수들이 전통적인 어떤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도 사용을 해주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테일러메이드사에서 그래서 비주류급의 어떤 투어 프로한테 이 드라이버를 한번 써봐라. 그래서 스틸 헤드로 되어 있는 이 드라이버를 썼던 그 선수가 기존보다 굉장히 그 예를 들면 기존보다 그 드라이버 거리가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 스틸로 쓰니까. 나무 토막으로 돼 있는 드라이버를 쓰다가 스틸로 썼더니 갑자기 거리가 많이 나서 우승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그 선수가 이 스틸로 된 헤드로 우승을 하면서부터 갑자기 스틸 헤드로 만들어진 드라이버 헤드가 보편화되고 대중화되기 시작한 시기가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뭐 3우드나 5우드 같은 경우에도 스틸로 그 후에 이제 제작을 하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테일러메이드사에서 시작한 스틸헤드를 시작으로 이제 90년대 초부터 이런 이제 스틸로 되거나 이제 여기서 더 많은 이제 제작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소재도 티타늄을 쓴다든지 머레이징 소재를 쓴다든지 하면서 여러 가지 스틸로 돼 있는 드라이버를 제작하기 시작했고요. 드라이버는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들고 흔들 정도로 굉장히 가벼워요. 무게 자체는 제가 쓰는 것도 한 330g에서 350g 정도로 많이 지금 보편화돼서 이 정도 무게로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300g 정도밖에 안 나가는 이유는 이 헤드에 이렇게 통통통통 치면 팅팅팅팅 소리가 들릴 거예요. 왜냐면 이 드라이버가 빈 깡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속이 텅 비어 있거든요. 근데 이 속이 텅 비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공을 이렇게 딱 때리면
공이 이 드라이버 페이스에 맞는 순간 이렇게 찌그러져요. 이렇게 찌그러졌다가 이 탄성이 생기면서 튕겨져 날아가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드라이버의 페이스가 움푹 이렇게 들어갔다가 밀어내는 이 탄성으로 공의 거리가 효과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드라이버 헤드 페이스에 여기 보시면 이 손톱을 우리가 드라이버를 새로 샀을 때 손톱을 페이스에다가 막 이렇게 긁어보면 손톱이 드라이버 페이스에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페이스 벌지라고 부르는데, 이 표면을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페이스의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클럽 헤드가 공을 임팩트했을 때 위아래 좌우 스핀을 걸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이 생각할 때 드라이버를 칠 때 이렇게 당겨치면, 내가 확 당겨치면 공이 어디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드라이버의 방향에 대한 이슈가 많이 생겨요. 보통 드라이버의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당겨치잖아요. 그러면 당겨칠수록, 자, 제가 이렇게 당겨쳤는데 공이 저쪽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거를 보셨을 건데, 우리가 이렇게 당겨칠수록 공은 원래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바닥에 놓고 드라이버 헤드페이스를 이렇게 아래로 당겨보면 공이 어디로 돌까요? 지금 이렇게 당기니까 공이 오른쪽으로 도는 거를 볼 수 있을 건데, 드라이버 헤드페이스를 이렇게 당길 때 오른쪽으로 스핀을 걸어서 사이드 스핀이 슬라이스 쪽으로 걸리게끔 더 가속화 시켜주는 게 페이스의 이 거친 표면을 만든 페이스 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어 이펙트라고 하는데, 자동차로 치면 이런 기어들이 맞물려서 위아래 좌우 이렇게 스핀이 반대로 걸리는 이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기어 이펙트가 이 안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안쪽으로 당기면 공의 스핀은 반대로 걸리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똑바로 공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임팩트 하면서 더 저쪽으로 밀어서 치면 실질적으로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임팩트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밀어낼수록 어쨌든 그러면 저쪽으로 밀면 아까 슬라이스에 반대로 훅이 걸리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밀어내면 공의 스핀이 이렇게 먹을 텐데, 이쪽으로 밀더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몸쪽으로 당겨주는 게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몸이 몸쪽으로 당겨주는 이치로 인해서 공이 오른쪽으로 살짝 출발했다가 안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푸시 드로우 구질로 치게 돼요. 그래서 푸시 드로우 구질로 공을 치는 게 보통의 PGA 선수들이 하고 있는 메이저 구질인데, 실제로 PGA 선수들이 스트레이트 볼을 치는 경우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PGA 역사상 스트레이트 볼을 치려고 한 역사가 없어요. 요즘에는 워낙에 방송 장비들이 많이 발달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 참고 영상들 보시면 드라이버 헤드에 방향 자체도 오른쪽으로 상당히 이렇게 밀어치면서 PGA 선수들이 친 구질의 라인을 이렇게 그려준 영상들을 보시면 공이 항상 오른쪽으로 출발을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감아 들어오는 구질을 많이 보시게 될 건데, 이런 푸시드로우로 치게끔 드라이버가 설계되어 있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은 똑바로 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트레이트 볼을 치려면 클럽 헤드만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돌리면 되겠지만, 이 스트레이트 볼을 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이 클럽의 생긴 모양에서 샤프트가 꺾여 있는 라이각이라는 게 있는데, 라이각이 샤프트가 수직이어야 스트레이트 볼을 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이 샤프트가 수직인 상태로 돌릴 수 있어야 스트레이트 볼을 치는 건데, 이게 비스듬한 각도 안에서 회전하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돌리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돌리면서 임팩트 때 헤드 페이스를 몇백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스퀘어로 맞춰내야지 스트레이트 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벤 호건이 얘기했지만 경기 중에 내가 스트레이트 볼 치면 내 실수다 그러면서 이 클럽의 설계 구조상 스트레이트 볼 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클럽이 가진 모양대로 우리는 공을 쳐야 되는데,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면서 치셔야지만 가장 좋은 방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의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고, 그리고 이제 클럽을 초이스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그립의 두께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몇몇 분들을 피팅을 이렇게 좀 도와드리다 보니까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요즘에 손 길이가 상당히 서구화돼서 손가락이나 손바닥 길이 자체가 길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손이 아픈 경우들이 있어서 그립의 내경도 좀 신경을 쓰셔서 처음에 클럽을 살 때 너무 얇지 않은 그립으로 초이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클럽의 길이라든지 라이 각도라든지 페이스 앵글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스페시피케이션을 좀 신경 써서 스펙에 대한 전체적인 재원표를 잘 보셔서 내가 하는 스윙의 이 어떤 메커니즘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잘 맞는 클럽을 초이스하셔서 좋은 이게 스윙에 좀 도움이 되는 클럽으로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보면 타이틀리스트가 좋다 해서 타이틀 브랜드 쓰고 캘러웨이가 좋으니까 캘러웨이 써야 되겠다 해서 브랜드만 보고 채를 골라서 쓰는 경우들을 좀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1,000만 원짜리 고가의 클럽이어도 내 몸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그냥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보급형 클럽 중에도 나한테 충분히 잘 맞는 것들을 찾아서 사용하거나 혹은 피팅을 해서 쓴다고 하면 더 좋은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스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클럽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스윙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드라이버는 과거에 클럽 헤드를 이렇게 공 뒤에다가 대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뒤에서 봤을 때 드라이버 이 윗부분을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크라운에 골프공이 이렇게 반 정도 올라오게 치게끔 레슨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티를 상당히 많이 올려서 치다 보니까 자 보시면 거의 공이 이 드라이버 헤드 위에 크라운보다 공이 완전히 올라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될 텐데 티의 높이는 이렇게 높이 놓고 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드라이버는 아이언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한 대로 하향 타격이지만 드라이버는 밑에서 위로 올려치기 때문에 어퍼블로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향 타격을 하면서 공을 치려면 티가 이렇게 높아야지만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을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향 타격을 하기 위해서 티 높이를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필드에서 쓰는 이제 나중에 드라이버를 칠 때 여러분들이 나무티나 이런 거를 꼭 쓰시되 나무티 같은 경우에도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롱롱티라는 거를 찾아보시면 83m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83mm 정도를 한 1cm 정도만 꽂아서 거의 한 7cm, 7cm 정도 높이에 준해서 티를 높이 꽂아서 치셔야 드라이버에 맞는 어퍼블로우 스윙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티를 올려놓은 이유는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이 가파르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찍혀 맞아서 이렇게 스카이볼이 나거든요. 그래서 뽕 떠서 나가는 걸 이제 뽕샷 났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드라이버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맞을 수 있게끔 티를 올려놓고서 치는데 드라이버를 자 제가 어퍼블로우라고 이야기한 이 밑에서 위로 올려치는 이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게 결국에는 자 이렇게 퍼올려 치면 공에 날아가는 탄도가 높이 뜰까요? 낮아질까요? 근데 다들 이 질문을 해보면 열이면 열 다 이렇게 퍼올렸으니까 공의 탄도가 높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최대한 올려쳐 볼게요. 자 지금 올려쳤는데 공이 떠서 가나요? 자 올려쳤는데 떠서 가지 않죠? 드라이버를 이렇게 올려쳐 보면 공이 뜨지 않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치실 때 올려치는 맹점은 공이 낮은 탄도로 날아가서 떨어진 후에 굴러서 멀리 가게끔 하기 위해서 올려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이버 치실 때 이렇게 올려치다가 보면 이 저탄도로 날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실 텐데 찍혀 맞아서 높은 탄도가 나오느니 낮은 탄도로 굴러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치실 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치는 이유는 저탄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스 나가서 치실 때
이게 떠서 날아가게 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행동하게 되는데 그때 하는 게 이렇게 가파른 스윙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의 탄도가 드라이버를 칠 때 가장 높은 경우는 찍어 쳤을 때이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다운블로우 형태로 이렇게 덤비게 되면 찍혀 맞아서 탄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탄도가 높아지면서 찍혀 맞아서 이렇게 스카이볼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최대한 뜨지 않게끔 하는 게 맹점이라서 여러분들이 공을 치실 때 이 저탄도의 샷들을 치는 거에 집중해서 해나가셔야 돼. 아, 내가 치는 드라이버는 낮은 탄도로 이렇게 완만하게 날아가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만 드라이버에 따른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해소할 수 있는데 PGA 선수들만 봐도 드라이버의 발사 각도가 PGA 선수들이 약 10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뭐 드라이버나 이런 클럽들 나중에 보시면 10도짜리 드라이버를 보통 남자분들이 많이 쓰는데 말 그대로 페이스가 10도 정도 누워 있으면 상당히 살짝만 누워 있는 각도에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탄도로 날아가는 걸 볼 수 있는데 드라이버를 치실 때 이런 형태로 저탄도로 날아가게끔 여러분들이 애써서 스윙을 하면 훨씬 더 이 스윙 대비 거리에 대한 거나 방향에 대한 효율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치실 때 이렇게 퍼올려 쳐서 저탄도로 날아갈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드라이버가 올려 쳐줘야 된다. 그 이유는 저탄도로 런이 많아서 굴러가는 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 필요한 몇 가지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드라이버를 잡았을 때는 드라이버하고 이제 드라이버를 잡고 공을 칠 때 공과 우리 몸과의 거리는 이렇게 섰을 때 제가 이렇게 숙여서 허리를 임팩트 때처럼 이렇게 돌려주면 여기 사이에 간극이 보일 거예요. 이 간극이 셋업을 취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제 주먹 하나 정도의 간극, 허리를 집어넣었을 때 팔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야 되고 여기 사이 간극이 주먹 하나 정도인 게 아이언의 거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에 놓고 공 칠 때는 다 주먹 하나로 이렇게 만드시되 이 상태에서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주먹이 한 2개 정도나 하나 반, 2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드라이버는 조금 더 멀리 서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천천히 이렇게 돌려볼게요. 천천히 이렇게 돌려서 보면 공 위로 헤드가 지나가면서 공을 친 거를 보셨죠? 천천히 칠 때는 요 정도 거리에서 쳐도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조금 더 빠르게 회전시키면 드라이버 헤드가 요 바깥쪽으로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요렇게 바깥쪽으로 지나갈 땐 이걸로 내가 공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렇게 멀리서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로 맞추려면 조금 더 원심력에 의해서 이게 바깥쪽으로 샬로하게 뿌려지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수록 멀어지는데 드라이버를 뭐 50m 이내로 어프로치 하듯이 조금만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실 때 스피드에 따라서 점점 멀어지다 보면 이 원심력으로 맞춰야 되다 보니까 공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데 아무래도 드라이버는 상당히 이 샬로한 상태에서 스피드를 많이 내는 클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이렇게 원심력으로 뿌려지는 거에 맞춰서 약간 멀게 서서 치는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 괜찮은데 멀게 섰는데 헛스윙을 한다든지 못 맞추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치키닝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의 문제니까 치키닝을 하지 말고 최대한 오른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어치시면 드라이버를 상당 부분 개선해서 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여러분들 연습할 순서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공과의 거리를 잡아주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두 번째는 공의 위치를 과거에 어디다가 하라고 많이 했었냐면 왼발 뒤꿈치 안쪽에다 놓고 이렇게 널찌감치 이렇게 쓰게끔 해서 왼발 뒤꿈치 안쪽에 놓고 공을 치게끔 수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분들이 드라이버를 잡았을 때 가장 실수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굿이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슬라이스인데 왼발 뒤꿈치 안쪽에 놓은 이유는 제가 한 요쯤까지 와가지고 공을 왼발에 아예 바깥쪽에다 놓고 공을 쳐보면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죠? 왼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헤드 페이스가 열려서 슬라이스 나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왼발 뒤꿈치 안쪽에다가 공을 놓고 치게 하는 것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PGA 매뉴얼로 보면 이 발을 모았을 때 오른발 새끼발가락에다가 공을 두고 어깨보다 훨씬 넓게 와이드 스탠스를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넓게 서서 백스윙을 시작할 건데 드라이버의 밸런스는 양발에 5대5로 쓰시고 5대5로 쓴 상태로 백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낮게 클럽 헤드가 여러분들 귀에 들릴지 모르겠지만 쓱 소리가 나게 옆으로 뺐다가 이렇게 이 정도의 스윙으로만 해서 맞추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흔히 제가 설명할 땐 드라이버 레벨 1이라고 하는데 드라이버 레벨 1을 할 때 낮게 빼서 이렇게 미는 형태로 공을 쳐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쓱 뺐다가 이런 식으로 밀어치는 연습을 해서 이걸로 정타율을 많이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10개 중에 한 8개 이상 뭐 같은 거리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을 때 풀스윙을 해서도 잘 맞을 수 있다는 전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 허리 높이에서 치는 컨택이 10개 중에 반도 안 맞는 사람이 풀스윙을 하면 10개 중에 내가 한 4개쯤 맞는다 그러면 풀스윙 했을 때는 어차피 내려왔을 때 지금 했던 이 구간에서 클럽이 지나가고 볼 스트라이킹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일관성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 풀하게 더 올리면 스피드가 빨라지니까 말 그대로 드라이버가 1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맞는 그 문제점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드라이버가 잘 안 맞는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작게 해서 이걸로 계속 맞추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낮게 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되 이 낮게 빠지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몸통을 회전해서 백스윙을 했기 때문에 몸통 회전으로 이렇게 플랫한 느낌으로 가야 돼요. 이것도 백스윙도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는데 이렇게 갔을 때 자, 요 위치로 있는 거 요 상태로 보면 내 고관절의 기울기랑 얘랑 평행해지거든요. 근데 내 골반 벨트 라인보다 얘가 이렇게 스티프하게 업라이트하게 세워져 있다. 그러면 자, 제가 천천히 회전해 볼게요. 회전해서 팔을 펴보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풀려서 당겨치거나 찍어치는 형태의 샷을 하게 되는 걸 보시게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쓱 안으로 가서 플랫하게 해서 치셔야 돼요. 그래서 미스샷이 나지 않게 백스윙도 중간에 한 번씩 멈춰서 이게 업라이트해지지 않았는지 체크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업라이트해지지 않게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맞추는 연습을 해주시고 치고 나서 봤을 때 이 페이스는 약간 요 모양으로 자 지금 보시면 이 그 페이스 각이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밀어쳤을 때 마무리 동작에서 이 페이스가 수직인지 아닌지 체크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페이스가 이렇게 하늘 보는 경우가 있어요. 페이스가 지금 위를 보고 있는데 페이스가 이렇게 하늘 보고 있으면 공이 나중에 슬라이스가 많이 나세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까 드라이버 샤프트를 제가 저쪽으로 뿌려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클럽을 저쪽으로 바깥으로 크게 뿌리면 팔도 펴질 거고 그리고 이렇게 뿌렸을 때 샤프트의 방향이 저쪽으로 가면 공이 분명히 오른쪽으로 출발을 할 텐데 여기서 저쪽으로 출발을 시킨 상태에서 페이스가 지금 왼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 앵글로 인해서 끝까지 가다가 안쪽으로 돌아 들어오는 구질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 헤드 페이스를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해서 밀어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낮게 쓱 뺐다가 이렇게 해서 맞춰내시고 다시 낮게 쓱 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되 정면에서 자세를 보여드리면 5대5로 중심을 잡은 상태로 낮게 뺐다가 임팩트 해서 쭉 밀어줬을 때도
그냥 일단은 5대5로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시다가 5대5로 이렇게 좀 올려치는 동작들이 잘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임팩트 때는 더 체중이 타겟 쪽으로 가는 한 80% 정도 왼발에 체중을 실어서 임팩트 하셔야 되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체중까지 타겟 쪽으로 80%씩 실어서 치다가 보면 이 올려치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찍혀 맞는다든지 미스샷이 좀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편하게 공을 맞추시라고 일단은 5대5로 그대로 회전했다 그대로 제자리에서 회전만 하면서 쳐보라는 거를 알려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시고 그래서 드라이버 1의 첫 번째 키포인트는 양발의 밸런스를 5대5로 유지하시고 두 번째는 백스윙을 로우하게 낮은 형태로 백스윙을 로우 포지션을 유지해갖고 임팩트해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하게 낮은 백스윙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치고 나서 팔을 쭉 펴서 드라이버 헤드 페이스가 수직이 되게 해서 밀어쳐서 팔을 펴고 멈춰야 된다. 자,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볼 포지션을 발을 모았을 때 오른발 새끼발가락에 놓고 내 어깨보다 발이 조금 더 넓은 형태로 와이드 스탠스를 취하면 이 티가 높을 때도 찍혀 맞는 걸 약간의 보상을 해주거나 밸런스가 흔들리는 것들을 보정할 수 있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낮게 쓱 뺐다가 이렇게 밀어치는 걸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타율이 높은 드라이버 샷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쭉 해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드라이버가 안 된다고 할 때마다 이 드라이버 레벨 1을 좀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많은 향상을 느끼실 수 있는데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이 연습하는 패턴들을 제가 쭉 훑어보면 어떻게 하냐면 연습장에 딱 이제 풀세트백 가지고 가서 놓고 숏아이언 치다가 미드아이언 치다가 롱아이언 치다가 그 다음에 우드나 유틸 같은 것도 휘두르고 나서 드라이버를 딱 꺼내면 어떻게 하죠? 앞서 나는 다른 클럽들로 풀스윙을 다 해봤으니까 드라이버도 꺼내서 바로 이렇게 풀스윙을 해버리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서 이렇게 연습을 개별적으로 하실 때 앞서 풀스윙을 다 했다고 드라이버도 풀스윙을 바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드라이버를 딱 꺼내서 맨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풀스윙을 바로 하지 마시고 지금 한 동작으로 정타율을 높여서 맞추는 연습을 하다가 조금씩 스윙을 올려나가서 맞춰나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드라이버를 치실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자세들을 제어하게 되니까 드라이버를 연습할 때는 항상 이 레벨 1을 좀 중점적으로 해나가시면 훨씬 더 미스샷을 줄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많은 분들께 트레이닝 할 때 이 드라이버를 칠 때 이 작은 스윙으로 교정을 하는 경우들이 워낙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풀스윙에서 문제가 생기면 풀스윙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풀스윙에서 해결하지 말고 풀스윙에서 발생한 문제를 이렇게 작은 스윙에서 교정을 해가지고 만들어지고 나서 그걸 교정한 상태로 포함해서 풀스윙에서 교정된 그런 느낌들을 찾을 수 있게 이게 원래 트레이닝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 배웠던 이 내용대로 드라이버를 치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드라이버를 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드라이버 칠 때 몇 가지 이제 실수하는 패턴들에 대해 좀 정리를 하면 드라이버도 제 이쪽 오른쪽 어깨를 보시면 자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쳐볼게요. 자 오른쪽 어깨가 어떻죠? 오른쪽 어깨가 라이트 숄다운을 하나도 하지 않고 팔로만 흔들어서 치는 거를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맞죠? 자, 마찬가지로 드라이버도 여러분들 치실 때 자, 어깨를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왜 우리가 서서 이렇게 돌아갈 때 보면 자, 어깨가 지금 수평하게 돌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내 고관절을 숙이는 것만으로도 드라이버가 바닥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깨를 이렇게 퍼올려 치려고 내려치면 땅을 때리거나 하면서 찍어치거나 스카이볼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골반으로 다 숙여져 있으니
팔로만 이렇게 흔들어서 어퍼블로우의 포지션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드라이버 칠 때 라이트 숄 다운을 하지 않게 주의해야 되고요. 또 하나 백스윙 탑에서 스티프해지면 또 찍어치겠죠. 네, 백스윙 탑에서 너무 업라이트해지지 않게 하는 게 두 번째. 자, 또 다른 미스 패턴. 치고 나서 너무 오른발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오른발에 너무 남아있어서 양발의 밸런스가 아까 최소가 5대5지 오른발에 6, 70% 이상 실려 넣고 치면 땅을 친다든지 왜냐면 이게 스웨이를 한 결과기 때문에 오른쪽에 체중이 많이 남아서 치면 스웨이를 하거나 혹은 공하고 멀기 때문에 이 임팩트한 후에 헤드가 열려 맞는 경우가 많아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중이 남은 상태에서 공을 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그 다음 문제고 마지막으로 치고 나서 최대한 팔을 쭉 밀어주되 자 헤드가 제가 이렇게 위로 높이 이렇게 올려쳐주는 걸 보시죠. 그래서 헤드를 이렇게 올려치는 형태로 스윙을 해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공을 칠 수 있을 거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윙하실 때 이렇게 좀 가급적이면 올려서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치고 났었을 때 너무 클럽 헤드가 이렇게 밑에 있지 않게 조금 더 퍼올려 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위로 가게끔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올려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치고 나서 이렇게 당겨쳐 갖고 이렇게 낮은 높이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피니시가 이렇게 되겠죠. 피니시가 나중에 머리 위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실 때 이쪽 방향으로 가셔야 피니시를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이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스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버의 이 레벨 1대로 연습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볼 스트라이킹의 정타율을 높여라. 이게 오늘 수업의 맹점이니까 이 안에서 미스가 나는 패턴들이나 여러분들이 또 하는 중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또 그 질문 사항들 저한테 또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교정을 통해서 드라이버를 좀 잘 치실 수 있는 기본적인 밑거름으로 레벨 1을 좀 충분히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이 레슨 자체를 제가 큰 틀에서는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 알려드린 레벨 1을 꾸준히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고 드라이버의 교정에 효과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